1975년 4월 9일 18시간 만에 죽었다. 사법의 탈을 쓴 학살. 1975년 4월 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8명이 차례로 형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문과 조작, 그리고 명령된 판결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은 단 18시간 만에 재판 확정과 동시에 집행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국가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된 사건의 마지막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1964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인민혁명당이라는 거대 반정부 지하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며 57명의 관련자 중 4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진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지검은 18일간의 철야 수사 끝에 기소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장검사 3명이 양심상 기소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이를 묵살하고 무혐의로 풀어줬던 김배영을 다시 난파 간첩으로 조작하여 사건을 이어갔습니다. 인혁당은 사실상 허상에 가까웠고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고문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법원은 최고 3년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유신 정권은 민청학년 사건을 기회로 다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조작합니다. 피고인 36명 중 8명은 국보법, 내란 예비 음모 등의 죄목으로 사형이 확정되었고 단 하루 만에 집행됩니다. 이들은 전기고문, 물고문을 포함한 극악의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재판은 철저히 각본에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은 무시되었고 공판 조서는 조작되었으며 심지어 최종심에서는 피고인 없이 10분 만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외신의 방청은 금지되었고 가족들의 면회마저 거부당했습니다. 사형 집행 다음 날 아침 유가족들이 구치소를 찾았을 때는 이미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고 국제 앰네스티는 이 재판을 인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오글 목사와 시노트 신부는 이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했습니다. 시노트 신부는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 가장 참혹한 사실은 희생자 8명 중 2명이 6.25 참전 용사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화장실에서조차 감시를 당하고 시신은 유족의 동의 없이 화장되었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들은 연좌제로 사회에서 추방당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총살놀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은 이들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증거도 없었고 절차도 위법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돌아오지 않는 생명과 상처 입은 시간은 아무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정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일부는 집을 압류당하는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2018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새로운 길이 열리긴 했으나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국가가 국민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눈 감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